신여진은 경매 신청서를 확인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을 꽉 쥔 채 서류를 노려보던 그녀는 구하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회장님이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구하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신여진은 경찰들을 둘러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성그룹의 법무팀이 도착하며 경찰을 막아섰습니다. 영장 없이 회장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틈을 이용해 신여진은 빠르게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해성그룹 본사 옥상이었습니다. 신방울과 진구 그리고 하나는 그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신여진은 난간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가다듬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결국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구나. 진구가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이제 내려오세요.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신여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넌 정말 끝까지 내 편이 아니었구나.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 순간 지하주차장에서 신여진의 경호원들이 차량을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탈출시키기 위한 준비였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차량 이동을 차단했습니다. 무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동시에 해성그룹 전광판에 CCTV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신여진이 직접 가짜 딸 프로젝트를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방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이제 끝입니다. 신여진은 난간을 잡고 흔들리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난 이렇게 끝나지 않아. 그때 갑자기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추고 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린 순간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해성그룹 직원들과 경찰들이 황급히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진구와 하나도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난간 앞에 서 있던 신여진이 움켜쥐던 손을 풀며 휘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진구가 달려들었지만 신여진은 이미 균형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방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진아. 그러나 신여진의 몸은 그대로 뒤로 기울었고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초 후 옥상 아래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구는 난간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신여진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술렁였고 경찰들이 신속하게 통제에 나섰습니다. 구급차, 빨리 불러요. 직원 중 한 명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신방울은 충격을 받은 듯 흔들리는 다리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여진아.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편 하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가 계획했던 폭수는 이런 결말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구가 주먹을 꽉 쥐며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폭수야? 하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신여진의 사무실을 수색한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녀가 해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담긴 문서를 은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그 증거를 마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해성그룹 신여진 회장 추락이라는 긴급 속보가 보도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신여진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태에 빠졌습니다. 진구는 병원 복도에서 허탈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하나는 그런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신여진이 머물던 병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 병실을 지키던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몰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병원 전체에 응급 호출이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가 사라졌습니다. 신여진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해성그룹 신여진 회장이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병원 CCTV에는 새벽 3시 15분경 병실 문이 열리는 장면이 찍혔지만 이후 신여진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여진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방울은 병원으로 달려와 빈 병실을 보자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이 어디 간 거야? 진구는 굳은 얼굴로 병실을 둘러보며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데려갔습니까? 경찰은 신여진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움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것인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성그룹 내부 인물 중 누군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구하나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문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메일에는 짧은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신여진은 어두운 방에서 손발이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힘겹게 입을 연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하나, 내가 원하는 복수는 끝난 줄 알겠지.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영상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하나는 당황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신여진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누군가 그녀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대체 뭐야? 누가 왜 신여진을 데려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질 예상 줄거리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좋아요는 드라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